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때 복권될 것으로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지금 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김경수가 복권되면 야권의 권력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재판 리스크를 앞둔 이재명에게는 무시 못할 대안이 등장한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 일극 체제의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수의 복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야권이 술렁이고 있는 것도 친문계를 비롯한 민주당 비주류들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안을 제거하면 김경수는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갖게 됩니다. 즉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김경수는 복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단숨에 이재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수의 복권은 사법 리스크로 지금 전망이 불투명한 이재명을 대신할 대안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총선 공천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사실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죠. 모두 제거해버렸는데 김경수가 복권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이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친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혀왔습니다. 그런 김경수가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의 족쇄가 풀리면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는 김경수를 중심으로 활로 못세게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를 적극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면 복권이 있을 때면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 당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면 대상 명단에, 사면 복권 명단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정무수석이 받아들여서 법무부와 상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사면 복권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은 이번에 사면 복권 대상 논의를 하면서 김경수는 적극 추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김경수가 비명계 비주류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겠죠. 김경수가 복권되면 김동연 경기지사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이런 잠재적 대선 주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재명에게 맞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야권은 확고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당이 되어 있고,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은 90%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할 정도로 지금 기반이 확고합니다. 사법 리스크만 없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이재명에게 도전장을 던질 만한 그런 분위기는 못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를 목전에 두고 있죠. 당장 내달 6일에는 선거법 재판 1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그때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던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지원금도 모두 반납해야 됩니다.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이 만약에 수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징역형과 같은 형을 구형하게 되면 10월 초로 예상되는 1심 선고 역시 이재명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1심 재판부가 수백만 원 정도만 선고해도 이재명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 최종심도 있으니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이런 방안, 이런 계획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차원을 넘어서 야권 전체적인 차원에서 김경수를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위험성이 있는 이재명을 끝까지 안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달 30일에는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이어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까지 겹쳐지면 그때부터 야권 전체가 멘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정교사는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한 혐의입니다.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 1심 선고 역시 중형이 선고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법정 구속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은 확실합니다. 위정교사는 집행유예만 선고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재판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8.18 전당대회 직후 검찰 조사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통 혐의로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이미 지난달 초에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로 소환 일정을 연기해두긴 했지만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상봉을 불법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의 겹겹이 쌓인 이재명과 비교할 때 김경수의 등장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야권 지지자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이재명의 방탄에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은 10월 위기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지지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김경수의 복권이 겹쳐지면 이재명의 위상은 급격하게 제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권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김경수 복권 카드를 꺼내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흔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아니겠지만 범야권에서는 김경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김경수를 복권 명단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견제 세력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점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정봉주 얘기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달리다가 이재명의 견제로 지금 2위권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죠. 정봉주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의 개입이 달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봉주는 최근 사석에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두고 봐라,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야,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입성하기만 하면 이대로 참고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의 독주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한 셈입니다. 정봉주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2위로 밀려가는 과정을 정봉주가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봉주가 이재명에 대해서 행정가 출신으로 비판을 못 참는다, 이재명은 앞으로 제왕적인 대통령을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후보가 되면 결국은 또 2, 3% 차이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정봉주가 하고 다닌다는 정보보고도 나돌고 있습니다. 정봉주가 이재명계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에 만약에 비주류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균열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경수의 활동 공간은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김경수의 복권은 또 이재명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야권에서 바라지도 않는 김경수를 굳이 복권 명단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몰이를 계속해왔죠. 그처럼 윤 대통령을 계속 궁지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여권에서는 반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오히려 분위기를 자초한 그런 측면도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서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정도 남긴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지만 복권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왔는데 이번에 복권되면 그 같은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김경수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영국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친문 현역 의원이 대거 낙천하는데도 아무런 정치적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복권이 결정되면
귀국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경수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에 대해서 대선 주자급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어쨌거나 김경수의 등장과 이재명의 재판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얘기가 나왔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과 관련한 소식도 하나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김정숙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도 현지 일정을 조율했던 주 인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김정숙의 인도 단독 방문 성사 배경 그리고 타지마할 관광 일정이 추가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정숙의 인도 방문 자체를 우리 정부에서 먼저 요청했고 그 이후 주 인도 대사관에서 인도 측에 김정숙의 초청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인도 대사관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대사관이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장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타지마할 일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같은 달 30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이 인도를 찾았고 사전답사 과정에서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측의 요청으로 김정숙이 인도를 방문했고 타지마할 방문 역시 인도 측의 요청으로 일정에 포함됐다는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장은 예상대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